충청도, 그 다음에 미개발. 그런데 아무리 겪어봐도 아니에요.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주에서 온 보해체 반대 공동추진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사실 현장 목소리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 전문가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굉장히 벅차고 또 환경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한성관 박사님 주제를 보니까 너무 이 한성관 박사님도 대단히 존경스럽고 앞으로 이것도 여주시에 좀 접목을 했으면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을 살아가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대강 보를 해체하려 핵책하는 정치환경단체와 현 정부의 비논리적인 정책에 맞서 남한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강을 사랑하고 남한강 보를 지키고자 하는 여주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선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전문 위원님들이시네요. 위원님, 우리 여주시에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있습니다. 여주 시민은 수년간 4대강 사업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와 봤고 지금도 보와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여주 시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없고 도리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해마다 겪던 홍수가 여주시에서 사라졌습니다. 72년도에 대홍수로 여주 읍내가 온통 물에 잠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만연자실했던 때가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여주 시민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매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고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2006년에도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경기 동부 지역에 시간당 331mm의 폭우가 집중되었음에도 여주는 홍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2011년, 2012년 4대강 남한강 보호 건설 사업이 완료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보 설치 이후 그 많던 홍수가 7, 8년째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 해체론자들은 이런저런 이론을 들이대며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재해도 겪어보지도 않고 탁상 이론으로 정부 정책에 짜맞추기식 주장을 여주 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수질이 나빠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남한강 여주 북은 여름철에는 홍수를 걱정해야만 했지만 겨울철에는 물이 없어 작은 개천으로 변하고 각종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죽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 사시사철 넘실대는 푸른 강물이 생겼습니다.
수상시키며 모타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수상 스키인들이 물속에 빠져도 피부병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볼품없던 강이 강물로 가득 차니 물이 맑아져서 민물새우가 돌아오고 다양한 민물 어종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여주 어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천에서 흘러드는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입니다. 강으로 흘러드는 복화천, 양화천, 청미천, 섬강 등 지천을 가 보십시오. 냄새가 나고 썩은 물들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시석되어 다행인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생겼다는 말은 어부성설입니다. 여주 시민은 차라리 4대강 보해체 비용으로 지천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은 합니다. 셋째, 환경론자들은 보를 막은 것을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강물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물은 흐르고 싶다라는 표어로 보해체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국 하나라 우임궁 이래로 치수 사업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치수 사업은 물길을 막는 것과 통하게 하는 것으로 물이 적을 때는 막아서 사람이 쓰고 물이 많을 때는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보는 이 치수에 가장 잘 맞춘 시설입니다. 물이 적을 때는 유속을 느리게 하여 넉넉하게 쓰게 하고 물이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저수지나 댐인데 환경론자들은 저수지나 댐에 대해서는 물길을 막았으니 해체하자고 하지 않으며 유독 4대강 보에 대해서만 자연을 거스르니 어쩌니 하면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 시민은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보를 해체할 거면 팔당댐과 더불어 모든 댐과 보를 해체해 그동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댐의 상수원 보로 인해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여주시를 해방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가 해체된다면 발생한 지역의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홍수에 취약한 도시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갈수기에는 여주시뿐만 아니라 이천시 농가들도 현재 남한강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데 당장 물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여주의 어민들은 보가 없어지면 유속이 빨라져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수상스키나 모터보트를 이용자들은 강물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여주시의 코카콜라, 이천의 오비맥주, 이천의 하이스 반도체, 이천의 진로 공업용수로 부족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주 시민들은 현 정부 들어 보해체 추진을 우려해 왔으며
여주시 대표단이 지난 3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었던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대 연합 발대식에 참석 후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5월 2일 50여 명으로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를 구성해 6월 18일 시민 500명이 참석한 이포보에서 여주포까지 걷기대회를 추진했으며 6월 30일 여주시청 앞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보해체 반대 걸기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어서 많은 시민의 동참 속에 보해체 반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9월 26일 강천포에서 물관리위원회 하인스 반도체 오비맥주 농어촌공사 등 환경부 찬반대자 30여 명의 회의 결과 2020년 3월 30일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내년 총선 4월 15일 아마 어떤 팀이 이기든 가봐야 보가 해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추진위의 자체 조사 결과 여주 시민 80% 이상이 보해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보해체 반대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에 있는 강천포, 여주포, 이포보는 임기제인 대통령이나 여주시장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삼계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여주 시민의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여주 시민의 삶의 터전이기에 여주 시민의 동의 없는 4대강 보해체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문 우리 위원 여러분, 근처의 공업용수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 이포보는 물을 먼저 세차례나 뺐습니다. 물이 50%도 안 올라가서 바로 문을 닫았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는 먼저 회의 결과 내년 3월 30일까지 유보되어 있는 현재 보해체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4월 15일 총선이 지난 다음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대강 지금 여주포, 강천포, 이포보에는 보링을 다 했어요. 근처에 점동면서부터 대신면, 이포보까지 보링을 다 박아서 지금 뭐 그걸 심사, 지하가 물을 뺐을 경우에 얼마나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를 한다는데 긴급적으로 투입이 아마 거기다가 관을 내리면 바로 물을 지하수에서 뽑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인스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먼저 그 담당 대표가 와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비 맥주 역시 현재와 그 전에 오비 맥주 맛이 녹조가 끼고 물이 썩어서 맛이 틀려졌나요? 진로 소주 맛이 틀려졌나요? 아니죠. 물은 외라 정화가 되고 더 깨끗해지고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동면에 청미천이 있고 능선면에 양화천이 있습니다. 이천시에 복화천이 있고 원주에서 내려오는 섬강이 있습니다. 그 지천에 축산 폐수로 인해서 말도 못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전 제안을, 지금 전문가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지천 상류에다가 상류에 지금 4대강 관을 묻어서 그리 물길을 돌려줬으면 물이 많으면 희석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투망 쳐서 고기도 잡아먹고 족대로 이렇게 끌어서 고기도 잡아먹고
이러던 시절이 없어졌어요, 지천에.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지천이로 와서 놀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주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 좋잖아요. 물 흘러서 상류에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보내주시면 그 물이 있어야 정화가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살아가고 서로 먹이 사슬이 엉켜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정부에 항의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논문도 발표하셔서 그렇게 지천 하류가 깨끗하게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니까 깨끗한 맑은 물로 옛날처럼 텀벙대고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제 까맣게 된 그 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분유를 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흔히저기를 했고, 또한 여기서 이제 한강사랑 12년대 상임대표 이재성 박사님이 이제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옵니다. 녹조 때.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 이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약 한 달 후에 이렇게 녹조가 이제 다 한강을 이제 뒤덮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짤막짤막하니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때 이제 회의를 하고 해서 이때 이제 무단 방류했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러한 이제 저기를 실태를 밝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녹조에서 신곡고 뜯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뜯지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신곡고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항변을 한 거지요. 아가미가 터지고 눈알이 튀나오고 응? 등이 저렇게 다 벗겨지고 이게 바로 이제 분뇨가 지나가서 녹조가 지나가 다음에 붙어서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어요. 응?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영호 회장님, 우리 김진관 회장님 두 분이서 지금 이때가 3월입니다. 3월. 추운 때인데 고기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추운데도. 행주 내외동에서 이렇게 음식점에서 오페스로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춧가루야 뭐야 뭐 세탕물이야 뭐 다 내버리는. 그럼 고기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부들에 의해서 평가단 그분들이 수질 조사를 하는데 과연 어디서 하는 게 수질 조사가 맞을까요? 물 가운데가 맞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채 이렇게 물 고여 있는 물 그걸 떠다가 조사를 해요. 그건 어부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평가단이 다니면서 그렇게 수질을 나쁘다 악화를 시키고 좀 배를 띄워서 한가운데서 좀 묵어가면서 뭐 어느 16개 본죽에서 어느 도를 다니면서 일주일씩 점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불이 썩어간다 나쁘다. 지금 저는 녹조를 본 적이 없어요. 입대 65년을 여주에서 물하고 살아가면서 저는 농사를 져요. 70여 년은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 운덩이라고 아세요? 운덩이. 논마다 운덩이가 다 있었어요. 그걸 다 들어보라고 가물 때는 물을 풀고 저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돌을 막고 물 걱정이 없어요. 물이 뭐 수질은 약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옛날보다. 그러나 물 이용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아까 유병춘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썩은 똥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얼마 안 지나가서 그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 반론에 앞서서 지금 지하수 보링을 이제 각처에 박잖아요. 지금 여주에는 골프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 골프장 한번 보링 박을 때마다 동네별로 싸움이 일어나죠. 갑자기 물 한 군데 박았는데 물이 없어요. 사실 물은 수평이잖아요. 산에서 물이 왜 올라올까? 물은 수평이기 때문에 산에서도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하수 보링을 한쪽에 100m를 박았어요. 요 옆 동네는 150m를 박았어요. 저 옆 동네는
200m 이상을 막았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갈까요? 그 물을 빼면 골프장에서 물을 많이 동네별로 전쟁이 나서 뭐라 그래요? 동네 다시 지하수 타라고. 이렇게 한 군데만 깊이 들어가면 물은 수평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요. 그러면 동네별 각 몇 단위별 동별로 물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환경부에서 지하수를 파주고 무슨 대책을 만들어주고 해도 물이 부족하니까 사무총장님 얘기하시죠. 물이 부족했는데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고요. 그러니까 물이 수질이 없어도 보는 있어야 된다. 그걸 사람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옛날서부터 물이 없으면 돌을 막아서 비닐을 깔아서 물 한 번이라도 아껴 쓰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반대, 왜 반대를 했는지 어떤 데는 설명 좀 해달라고 저는 그 설명을 이때 못 들었거든요. 그냥 목조가 꼈다, 물이 썩는다, 나쁘다 그 얘기만 들었지. 물이 있어야 물을 뭐 순환을 시키든지 미생물이 서로 싸워서 잡아먹든지. 물이 없는데 지금 지하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쪽으로 가보면 오비맥주 복화천 가보세요. 저는 다 불렀어요. 지하천에 몇 번씩 가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지. 근데 조정 방법이 있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순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3월 달에 갈수기라고 그랬어요. 갈수기는 물이 고갈되거나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예요. 당연히 농축이 되고 하니까 수질이 안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에 쟀을 때 그 시기는 9월이라는 얘기예요. 9월 달에는 사실 7, 8월에 장마가 있어갖고 물이 한번 확 쑥 내려가요. 그럼 당연히 수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때 잰 거는 당연히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다단계 설치공법을 현재로 실된 책자에 지금 요 자료에서는 천안천, 신동구, 옥천, 금천구 두 개만 소개되는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기술은 약 10세대까지 와 있고요. 네. 전국 어디서나 수질 정화용으로 물을 막자라는 공무원들 특성이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세대 최초로 물을 막아서 물을 살린 시스템은 충북 옥천, 금구천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한 200군데가 되는데 다 농업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기존 콘크리트 부에다가 깨내고 그걸 갖다 설치한 1세대, 2세대, 3세대, 10세대는 충북 옥천에 최초드렸는데 여러분 물이 살아나는 원리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비중을 알아야 됩니다. 비중.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몸무게가 들듯이 물 분자도 깨끗한 거가 비중이 이제 기준점입니다. 현실과 겹이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물 산업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이미 물 산업 시대는 와 있답니다. 와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여주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0년대 이미 물 산업 시대는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한강물을 떠다가 오비맥주에서 오비맥주만 팔았습니다. 그 당시 여주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3개보 해체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미 SK가 여주시하고 물 산업시대에 들어가서 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바늘 다 깔아서 금을 가지고 SK가 이 물을 무슨 마비가 됩니다. 오비맥주가 이미 그랬습니다. 진로가 이 물 먹습니다. 그리고 이 물댐이 무너지면 서울 5천만의 시민이 물 부족으로 인해 죽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어서 팔당댐을 이룹니다만은 팔당댐에 오염이 된다면 서울 시민은 물 못 먹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어느 누가 이건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